네, 경기도 연천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살처분했던 돼지 수만 마리의 사체를 노지에 쌓아두면서 그 핏물이 인근 하천까지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핏물이 흘러든 마거천, 임진강 상수원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류로 상수원 오염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일단 이 돼지 사체는 소독한 상태라서 오염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지만 핏물로 변한 하천에서 악취가 진동한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규 한수 양돈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정 박사님하고 계속 안 만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잠잠해졌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엔 또 핏물 때문에 핏빛으로 변한 하천 때문에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 보셨을 텐데 사실 이게 비가 내리면서 그러니까 수만 마리가 쌓여 있다가 비가 내리면서 하천으로까지 흘러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정상적으로 살처분을 했다면 최종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SOP에 따라서 하려면은 일단은 살처분을 먼저 합니다. 우리 보통 안락사라고 하는데요. 네. 안락사를 먼저 하고 매몰 또는 렌더링 사체 처리를 하는 방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개 이제 그 살처분 또는 안락사를 할 때는 매몰지가 완전히 선정이 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안락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또한 그 이동할 때도 이동 차량에는 비닐을 깔고 완전히 밀폐된 상태로 또 비닐 덮개를 덮고 이런 상태로 하고 저희 방역관이 동승하면서 소독하는 작업을 하면서 매몰지까지 이동을 하고 매몰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생적이고 침출수가 없는 이런 작업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매몰지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매뉴얼이 있나 본데 매뉴얼대로 했는데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매뉴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이 매뉴얼에는 이제 매몰 방법이라든지 살처분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순서가 바로바로 그 살처분이 되면 바로 매몰을 해야든지 하는 이런 SOP는 그 어떤 정확하게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매몰을 하기 위해서는 살처분을 어떤 방법을 하고 매몰을 할 때는 침출수가 지하수로 오염시키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SOP가 이제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매뉴얼대로라면 원래는 그 용기를 마련을 해서 먼저 예.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체를 가져와서 이렇게 담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예, 그게 예. 안 지켜진 거잖아요. 예,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번에는 아마 굉장히 아마 급하게 좀 서둘렀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시기 내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멧돼지에서 나오고 추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용기가 준비되거나 보통 FRP 통에 넣거나 매몰하는 방법을 이번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 네. FRP 통이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이거나 또는 매몰지가 아직 그 비닐이 깔리거나 매몰지가 확보되지 않고 이런 준비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번에 작업을 하다 보니 이런 게 생긴 것 같으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무조건 막고 보자는 시점에서만 보면 일단은 수만 마리가 됐든 매몰하는 게 좀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였을까요? 좀 후속 대책을 예. 생각 안 하고 왜 그러냐면 매몰한 것 아프리카 같기도 돼지열병 하고요. 같은 예. 경우는 살아있는 돼지에서는 감염이 되고 발병이 되고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돼지가 죽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감염이라든지 그 바이러스 증식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빨리 그 매몰지도 확보하지만 빨리 그 안락사를 시키는 방법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서로 맞지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죽은 돼지에서는 바이러스가 더 증식하지 않는다라고 예.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렇게 핏물이 나오는 거를 본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는 불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잠시 들어보고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그 덤프 트럭에서 그 돼지 썩은 물처럼 뒤에 다 젖은 상태로 있었고 근데 오늘 오니까 다 덤프 트럭 나가고 그 자리에 석회를 다 뿌려놨더라고요. 여기 내려가면 엄청 많아요. 그냥 많아요? 퐁퐁 풀어놓은 것처럼 그냥 거품이 꽉 차 있어요. 원래는 그런 게 근데 그저께 비가 많이 왔어요. 여기에 상황이 엄청 심각했어요. 물이 양이 많다 보니까 거품이 저 여기 물 안 먹어요. 이제 들어가지고 네, 그 정도로 좀 악취가? 심각해요. 네,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라는 주민들의 증언까지 들어봤는데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 그 여부와 그다음에 상수도 오염 그 여부 아니겠습니까? 일단 예. 상수도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상수원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소독 처리에서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박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아마 저도 일단은 무해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샘플을 떠서 검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침출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네. 보통 pH가 3.9 이하의 산성이라든지 11.5 이하의 알칼리성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상태가 되면 이제 바이러스가 사멸되거나 세균이 보통 일반적인 사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검사를 해서 네.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축산폐수 보통 축산분뇨 공공처리장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네. 이번에도 그래서 아마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아마 그런 데서 처리를 하는 단계를 밟을 걸로 생각이 네, 됩니다. 과거의 사례에서 또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일반적으로 구제역의 경우에 가끔 이제 침출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P에 이제 그런 부분을 넣고 특히 이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게 되면 메모일지에서 네. 5m 이내에 여러 가지 이런 침출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메모일지보다 깊게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서 5m 아닌가요? 5m? 5km? 예, 아니 5m입니다. 5m요? 5m. 바로 옆에서 침출수가 생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이제 뭐 수질 조사도 하고 이렇게 뭐 오염 가능성을 이제 조사를 하겠지만 이렇게 침출수가 물이 흘러가는 거니까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또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물론 이제 감염된 돼지였다면 당연히 혈액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네. 예방적인 살처분하는 농장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걸 하기 전에 이미 다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상이 없는 돼지들이었기 때문에 네. 다행히 이번에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침출수 유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또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지난달 9일 한 달 정도를 마지막으로 추가 발병 소식이 없는 상태인데 이 침출수 유출 이 변수를 빼고 보면 지금은 좀 잠잠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일반 농장에서는 예. 이미 소강 상태 또는 벌써 잠복기가 2번 정도 지났습니다. 10월 9일 날 마지막 발생하고 나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농장 쪽은 이제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멧돼지에서 계속 발생이 되고 23건이나 지금 발생이 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멧돼지에서 더 발생되지 않도록 그 철책을 설치하고 중간중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개체수 줄인 작업하고 사체를 수거하는 작업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이제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연천 사례에서도 봤듯이 그 야생 멧돼지를 잡아서 그다음에 이제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좀 중요할 것 예,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멧돼지 사체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그 침출수가 생기지 않게 한다거나 방역 문제가 안 되게 소독약을 살포한다거나 해서 그 자리에 메모를 하거나 렌더링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2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예. 쓰고 있습니다. 렌더링은 보통 고압이라든지 고온으로 멸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어떤 특정한 시설 안에서 예. 행해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개체수를 줄이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개체수를 줄이는 건 현재는 약 35만 마리 정도 멧돼지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네.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현재 제곱킬로미터당 5마리 정도가 넘게 지금 밀도가 있다고 좀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구제역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자료들을 따르면 보통 제곱킬로미터당 3마리 이하로 줄어야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다고 보면 그만큼 저희들이 이제 개체수를 줄이는 작업을 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포획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주로 경기도 북부라든지 이쪽에 집중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근데 날씨가 또 추워지고 하다 보면 또 야생 멧돼지들이 남하할 가능성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그쪽으로 뭐 포획 지역을 확대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습니까? 전
포획 지역은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왜냐하면 개체 수조절은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 질병이 어디에서든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는 현재 감염 지역인 파주, 연천, 철원 쪽 지역이 지금 저희가 포획트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완충 지역으로 돼 있는 그 바로 밑에 애곽 지역입니다. 네. 포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총기를 사용해서 포획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런 작업과 함께 저희가 이제 또 꼭 해야 될 거는 울타리 설치입니다. 포획 작업을 하면서 멧돼지들이 총소리에 놀라거나 해서 애곽으로 많이 도망을 가면 퍼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질병이 퍼지지 않게 하고, 또 하나는 번식기에 멀리 이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이런 작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다시 침출수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보면 지난달 12일부터 경기도와 연천군이 돼지 14만 마리를 이제 없애는 과정에서 용기 제작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사체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사체는 바다 땅을 파고 차수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예. 물이나 이런 게 새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비닐을 치고 그 안에서 관리를 하거나 보관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했을 때도 흘러내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나 이런 게 왔을 때 또 쓸려내리지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않게 하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군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규 한수양돈연구소 대표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